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의 의미와 파장 등을 여상원 변호사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드디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정말 만시지탄의감이 있는데요.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상당히 부적절이었는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면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1차적으로 건강 문제인가요? 건강 문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안 좋았습니다. 교도소 들어갈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허리 뭐 여러 가지 아픈 데가 사실 60세가 훨씬 넘은 여성 대통령으로서 사실 몸이 건강한 사람도 교도소 들어가면 상당히 아픈 데가 많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말은 건강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아닐지 몰라도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고혈압, 이런 당뇨 뭐 있는데 건강 문제라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해줘야죠. 그런데 거기는 불허하고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만 이 전직 대통령이죠. 특별 사면 대상이 됐다는 것은 건강 문제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건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차이 있죠. 범죄 행위라든가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쭉 내세워왔던 것은 국민 공감대였거든요. 국민 공감대. 그 공감대 측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뭐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지만 MB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국민 화합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사면을 단행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MB는 어쨌든 이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극단적인 선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MB로 보는 거고, 그래서 MB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감대라는 제가 볼 때 친노의 공감대의 그렇죠. 차이다 이거죠. 자기들 공감대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사이에 뭐 뇌물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하지만 친노한테 직접적인 어떤 뭐 영향을 끼친 거는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정권을 잡는 데 도움을 줬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정권 잡겠어요. 세월호 문제하고 그 최순실의 어떤 뇌물 문제로 도움을 오히려 고마워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뇌물을 물론 이제 이번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가 먹은 건 없지 않느냐. 최순실이 다 먹었지. 그렇지만 그 금액이 천문학적이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기업, 다스라는 사기업을 통해서 어떤 돈을 삼성으로부터 받은 거 이런 걸 말하거든요. 금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먹었다 하더라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 때문에 그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공감대 차이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친노의 공감대의 차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친노, 친문 이 사람들의 어떤 복수에는 끝이 없구나. 처절하게 복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들 눈에 한번 벗어나면은 제대로 살기 어렵겠구나 이런 느낌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 사면을 보고도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우리도 저번에 그 아마 그 특별 사면을 한다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힘들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역시나 혹시나 했던 게 역시나로 했는데 그 공감대 차이라는 거 국민들은 사실은 있죠. 이명박, 박근혜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큰 그게 없어요. 뭐 차이를 두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성 대통령이고, 그다음 우리나라 지금 경제 발전에 큰 공을 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그런 면, 정서적인 면의 차이는 좀 있죠.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떤 사업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뭐 원한도 질 수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권에서 말하는 청와대에서 말하는 어떤 공감대 차이 이런 거는 거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있죠. 이번에 국민 화합을 내세우더라고요. 네, 네, 국민 화합을 내세우는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에 구속이 되고 그다음 지금 4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거의 5년이 다 돼가지고. 예, 예. 그런데 그때는 화합이 필요 없고 지금 화합이 필요한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예. 그다음 구속이 되고 1심 판결 정도 받았을 때 예. 사실은 지금 그 청와대나 여권으로서 목적을 다 달성한 겁니다. 아까 제가 그걸로 촛불로 정권도 잡았다 했지만은 예. 다 했다면은 사실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도 다 받았고 그다음 정권도 바뀌었고 우리 적장은 살려준다고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전쟁 때도 그러면은 그때 1심 판결이 나고 했을 때 사면 복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형이 뭐 집회 저기 확정돼야지 뭐 사면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선거를 지금 한 2달 남겨놓고 갑자기 국민 화합을 들고 나오니까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진짜 국민 화합이라 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잘못을 떠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조금 좀 연민의 정을 좀 그 대통령이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럼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이때까지 도외시하고 이제 와서 한다는 거 그거는 결국은 정치공학이나 무슨 이런 음모론적 시각 이런 걸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 이슈가 좀 뭐 그 이슈의 그 수명은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30일 날 또 31일 날 0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오면 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출감하는 것부터 받을 거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화제의 당분간은 이게 선거 한 2달 전이니까 화제의 중심에 잠시 있더라도 의미는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 구속, 재판 이런 게 지금 윤석열 후보와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서울지검장일 때 그 수사가 되고 영장이 집행되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대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여권에서 이번 선거에서 야권을 분열시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국정농단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다시 재인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계속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서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중앙지검의 예. 특별수사본부로 넘어가서 거기서 예. 이제 구속되고 그렇게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국정농단 수사는 윤석열이 했지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안 했죠. 안 그래도 했지만 그랬다 그래도 하더라도. 그걸 이제 국정농단 수사를 한 게 그게 이제 더 네. 부각이 되는 거죠.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이견이 가진 사람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오로지 그 세월호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최순실로 인해 가지고 정권을 어떤 뺏기 위해서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과도하게 한 거 아니냐 탄핵됐으면 됐지. 예. 이런 면에서 윤석열에 대해 박근혜를 지지하는 분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 사건은. 그래서 아직도 탄핵의 강을 다 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넘었다고는 다들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음속에는 넘지 않은 사람들이 네, 많거든요. 아직 응어리가 예. 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양두구육이라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청와대에서 말하는 국민화합 이런 거는 밖으로 내세우는 이유고 사실은 그랬으려면 벌써 한 2, 3년 전에 사면 복권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2달 전에 이러니까 결국은 선거용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보니까.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허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는 걸 보면요. 어떤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친문의 결집을 노리는 게 아니냐. 이명박 안 됐지 않느냐.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한명숙 전 총리, 그 다음 이석기 다 해준 거 보니까 이게 강한 진보층의 어떤 결집을 유도하는 효과도 노리지 않았는가. 그렇죠. 진보 좌파들이 다 뭉치는 네. 그런 결과를 그렇죠. 가져오는 것이죠. 예.
이석기 아마 석방으로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에 구속이 됐으니까 그리고 22년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벌써 4년 8개월 많이 흘렀네요, 진짜. 늘 얘기했지만 전두환, 노태우도 2년도 안 됐죠. 예. 감옥에 안 있었는데 예. 정말 4년 오래 8개월이라는 있었습니다. 예. 생활을 지금 했습니다. 뭐 22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다 살고 나면 아마 22년 더하기 또 받은 게 있어요. 하면 30 몇 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아마 충분히 예. 이 정치적 계산을 했으리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사면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야권 분열이라든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한명숙이를 내주기는 내줘야 한단 말이에요. 네. 복권을 시켜줘야죠. 뭐 이미 형은 다 살았으니까. 맞습니다. 특히 한명숙 엄마는 이 친문 세력의 대목격 아닙니까? 예. 그 남편 박성준 교수인가요? 한신대. 예. 그렇죠. 거기 그 신영복 교수랑 이런 사람들이 다 과거 그런 혁명 노선 비슷한 걸었고 또 신영복 이 한신대 교수 이분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그러죠. 존경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영복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게 지금 국정원에 예. 간첩혐의로 들어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복역한 사람인데도 국정원 뭐 거기에 글씨를 신영복체로 쓴 거 아닙니까? 뭐 추사체 이런 거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뭐 빚을 졌다 그래야 되나? 그게 바로 한명숙 총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명숙 총리가 사실은 대통령을 만들어 준 그러니까요. 것이죠. 지명으로 예. 자기가 이제 대통령 그렇게 친노에 서 있을 때 나는 그렇고 문재인이 예. 비서실장도 했고 노무현 정신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문재인이 더 적합하다 해가지고 대선 후보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은혜를 갚아야 될 그 채무를 진 사람이 바로 한명숙 전 총리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있죠. 만일에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 복권시키고 그다음 이석기는 거의 가석방인데 거기만 했으면요. 이게 또 들끓습니다. 여론이 뭐 엄청난 그러니까 역풍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사면 복권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치 공학적인 면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면서 이 한명숙 이석기에 대한 부채를 청산을 해야 해요. 청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레버리지 담보는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때 끼워놓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저는 끼워넣기 사명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해주면 욕 먹으니까 국민 화합으로 같이 했다. 예, 진짜 한명숙 전 총리하고 이석기는 하고 싶은데 이것만 했다가는 당연히 욕 먹으니까. 대선 앞두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완전 역풍 부니까. 역풍 부니까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맞아요. 박근혜 전 하나 끼워넣은 거죠. 끼워넣게 했다. 그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한 거 보면은 끼워넣기가 명백한 거죠. 그래서 이철이라든가 또 송영길 이런 사람들이 여권 내에서도 물밑 조율이 있었고 제가 얼핏 전에 듣기로는 윤석열 측과도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후에 이재명이가 그렇게 강력히 반대를 했다. 이재명은 드러내놓고 반대했지 않습니까? 이 친문 이 대깨문들이 워낙 뭐 그걸 반대하니까 자기한테는 마이너스 될 것 같은가. 이번에도 아주 신중하게 뭐 그 논평을 냈더라고요. 처음에는 답변도 안 하고 내가 상황을 잘 모르니까 답변을 할 수 없다 해놓고 나중에 뭐 이렇게 뭐 그러면서도 어정쩡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뭐 청와대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면서도 이게 꼬리를 달았어요. 진정한 사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진정한 사죄할 사람이 전혀 아닌 게 해온 적이 없잖아요.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 났을 때도 그랬고 계속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진보 쪽에서 또 비난도 많이 하긴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이라면은
사죄하기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로서는 최순실을 갖다가 이 어릴 때부터 알아가지고 예. 같이 옆에 있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최순실이가 어떤 호가호위한 거 이걸 가지고 나보고 감옥에 넣고 대통령직까지 내놓으라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떤 이 사람들이 그 어떤 보복 내지 이런 걸로 한 거 아니냐는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이니까 정치 보복이죠. 내가 뭐. 정당하게 잘못하고 정당한 판결을 받았다, 수사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보고 그 사죄하라니까 사죄 안 했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 대깨문하고 친노 마음을 조금 달래주기 위해서 진정한 사죄가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미 다 나왔는데 무슨 진정한 사죄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워낙 야근 사람이니까 예. 지난해 이낙연이가 왜 박살이 났습니까? 지난해 초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친문한테 예. 아주 집중 포화를 그렇죠. 맞으면서 지지율도 추락하고 예, 기억납니다. 결국은 낙마가 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번 박근혜 사면이 MB는 안 했으니까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이 친문이라든가 이 여권 지지 세력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쩔지를 아직은 안 나왔잖아요. 예, 오늘 예, 당장은. 예. 그러니까 그걸 좀 봐야 하니까.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어정쩡한 그런 머리 논평을 좋아요. 낸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임기응변은 따라갈 사람이요. 이건 뭐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안 좋으면 이제 썩 예, 다른 얘기를 예, 하려고 예. 썩 이렇게 내가 또 문 대통령하고 또 사과라 또 이게 막 그러고. 거리를 두는 예. 그 잘못됐다는 그 느낌 비슷하게 예. 하고 그러려고. 여론이 괜찮으면은 저 청와대의 판단을 존중한다 존중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뭐. 그러니까 이 탁 양다리를 예, 양다리 걸치기 아주 대단한- 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박 전 대통령도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문 대통령이 사면 결정을 감사를 해준 데 표했더라고요.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뭐 이건 이제 뭐 그냥 레토릭이죠. 의례적인 거죠. 의례적인 네. 수사 아니겠습니까? 괘씸하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면 좀 괘씸하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선 나와서도 당장 갈 곳이 없다고 그러네. 당분간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하니까 그대로 삼성병원에 예, 뭐 예, 한 달 이상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내곡동 사저가 경매에 넘어가고 예, 있지 그 추징금 때문에 예. 35억이었나요? 예. 그래가지고 그 넘어갔고 그래서 지금 뭐 갈 데가 없긴 없는데 지금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예. 받았어요. 그러면은 복권을 되면은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 애우가 다 복권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박근혜 이제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 형의 집행을 받거나 이러면 그 예우를 전부 다 박탈해 버리게 돼 있어요. 바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그랬던 거죠. 예, 근데 두 분은 진짜 죽을 때까지 예. 복권 못 받고 돌아가신 바람에 뭐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뭐 국립묘지도 못 묻히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나마 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복권을 받으면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혜택이 정지됐다가 복권을 받으면 전부 다 회복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어지던 여러 가지 연금, 예. 그다음 비서관, 예. 뭐 이런 경호 다 회복이 돼요. 아니, 집도 없는데 경호원들만 나와서 있나요? 어디 여하튼 가서? 뭐 경호는 어디 뭐 길에서 노숙을 하러도 경호는 있어야죠. 근데 뭐 그 연금이 또 나오니까 대통령 연금은 1,000만 원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00 되는가요? 뭐 여러 가지 활동비 해가지고 여하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벌금이 한 180몇 억인가요? 예, 그렇죠. 그걸 받았는데 그거는 면제됩니다. 면제되고 근데 추징금은 이미 내곡동 사저 네. 경매대에서 국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건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사면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인 정치적 어떤 액션이라든가 무슨 정치 복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두 달 이제 3월 9일까지 예. 대선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네. 이게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예, 지난해 4.15 총선 때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미래통합당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예, 미래통합당으로 이렇게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그런 네, 그걸 설명 냈었죠. 메시지를 냈었는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는 그냥 침묵으로 갈 건지 아니면 어쨌든 정치적 메시지를 낼 건지 낸다면 어느 쪽에 지지하는 메시지를 낼 건지 우리 공화당 지금 조원진 대표는 자기들이 뭐, 이제 다 노력해서 예, 나왔다고 예, 하고 예. 있는데 참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예. 맞지 않는 말이고요. 예. 그 제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30일 31일 0시에 나오시죠. 네. 딱 이제 한 그 60 한 며칠 전에 나오시는데 나온다고 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바로 내기는 힘듭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 또 정서가 물론 중도층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볼 때 이게 뭐 나온 지 그렇게 큰 죄를 지어놓고 나온 지 얼마나 또 정치 활동을 벌써 하느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거는 결코 지금 보수 쪽에 국민의힘 쪽에 유리하지 않은 겁니다. 어느 쪽 편을 들건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낸다는 거는 좀 기다려야 될 것이다. 그러겠죠. 예, 당장이야 예, 내겠습니까? 뭐 한, 이제 그- 어차피 뭐 2월 예. 말 3월 그렇죠. 초에 가서 그때 가서 나올 가능한데 이야기고. 그때도 쉽게 내기는 힘들겠지만은 어떤 그 따르던 사람들 뭐 아까 조원진 의원이라 그랬는데 전 의원이 근데 거의가 백조입니까? 물 위는 조용하게 있지만 예. 물 밑에서는 발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했지만 이 속으로는 거기도 양두구육입니다. 얼마나 지금 뭐 괘씸하고 원한이 사무쳐 있겠습니까? 아니 맺히죠. 아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광주 그 민주화 운동에 어떤 그 원흉처럼 그렇게 돼 있음에도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자기가 한 푼 안 먹은 자기를 4년 8개월입니까? 예.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오로지 그 촛불 정권, 촛불 시위를 통한 정권을 뺏기 위한 그런 거 아니었냐?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최순실한 여자의 그 어떤 그 옆에 측근을 둔 잘못인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을 한 100번쯤 당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나름이지만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겉으로는 심심한 사의를 표했지만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정권 교체를 이루어 가지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걸 바로잡으려고 할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바로잡음. 바로잡으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정권 교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아까도 뭐 뜻을 존중한다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흔적 지우기 내지 이래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다른 지금 뭐 죄라는 건 또 끄집어내면 또 죄가 있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아마 정치공학적 판단을 할 때 정권 교체가 자기의 신원이라 그러잖아. 신원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비록, 윤석열, 후보가 뭐 검사장이고 할 때 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명을 받고 그다음 또 검찰이고 법원은 있죠. 어떤 정치적 동기가 있는 수사, 기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법에 맞으면 또 판단을 하는 게 검찰 법원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은 있을지라도 정권 교체란 대의를 위해서는 지금 뭐 윤석열 후보밖에 없잖아요. 예. 적정 분열되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건 뭐 그거야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측근 내지 보이지 않는 힘을 계속 작용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 쪽으로 아마 이 결집시키는 역할이 뭔가를 지금 아마 다음 달 나오면은 모색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큰 틀에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그렇죠. 예. 대통령까지 한 사람인데요. 야권이 통합해서 정권을 창출을 해야만이 예. 이 나라가 잘못된 걸 다른 바로잡을 수 방향으로 있다는. 예. 갈 수 있고 자기의 또 예. 개인적인 어떤 신원이랄까 예.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맞습니다. 것을 알기 때문에 예. 뭐 조직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그러진 않을 동원하고 거고요. 그런 건 안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선거일을 앞두고 예. 윤석열 후보 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어떤 메시지를 그런 메시지가 발표할 수도 있죠.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4.15 총선 때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강렬하게 적극적인 지지층은 일부 있습니다만 예. 정치적 영향력은 이제는 거의 없죠. 소멸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네. 윤석열 후보한테는 뭐 작은 도움이든 큰 도움이든 되겠지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뭐 반대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안 되겠지만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이발을 하러 이발소 갔는데 예.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같아요. 예. 제가 무슨 힘이 있는 줄 알고 빨리 사면 좀 하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는데 뭐 제가 자기는 안 되면 그 국민혁명당입니까? 예. 그 허경영 후보. 국가혁명당인가? 국민혁명당 두 개가 있어요. 거기를 찍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는 일부지만 그래도 분명히 존재하고 예. 정서적으로 또 거기에 맞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어떤 이 선거판의 기류를 보고 선거 전에 그 한마디는 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결집을 시켜야 되니까요. 예. 그런 가능성은 아직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가능성도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긴 영어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 이렇게 자유 몸이 된 것은 정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너무 늦었다는 이렇게 거죠. 생각이 됩니다.